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준입니다. 오늘은 노트북인데 정말 디스플레이가 끝내주는 녀석을 갖고 왔어요. 바로 인스피론 7590 4K 모델입니다. Under my wings, I can feel the air pulling me up as I leave you there. Return to the tears, I can hear them say, written like a poem, but with broken wings. 노트북을 고를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죠. 성능이나 디스플레이, 디자인 뭐 이런 거 같은, 저는 최근에 영상 작업을 주로 많이 해서 그런지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진 제품들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능도 좋은 여러 가지 노트북을 봤었는데 그 중에 인스피론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노트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K 해상도와 9세대 인텔 코어 i7 그리고 GTX 1650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가격은 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15만 6천원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난번 리뷰했던 FHD 모델보다 한 35만원 정도 더 비싼데요. 4K 때문에 35만원을 더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디자인을 보면 무광 블랙 컬러의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새카만 블랙은 아니고요. 상판 중앙에는 델 로고를 박아놨는데 로고는 유광으로 처리를 해버렸어요. 무광 블랙과 유광 로고가 대비되는 느낌이 정말 좋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상당히 은은하면서 고급스럽습니다. 최근 고성능 노트북들의 디자인은 얼마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냐, 얼마나 고급미를 가지고 있냐, 딱 이 싸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인스피론에 꽤 높은 점수를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 디자인이 깔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미적 감각이 전체적으로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덕분에 무게도 제법 가볍습니다. 두께는 약 1.8cm 정도이고 무게는 1.59kg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도 2kg이 넘는 노트북과 비교하면 꽤 가볍습니다. 요즘에 이 정도의 무게가 가벼운 무게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노트북의 무게는 성능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노트북은 15.6인치의 스크린 사이즈 그리고 인텔 9세대 헥사코어를 품고 있는데 동급 노트북 중에는 거의 제일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노트북 자체의 휴대성은 정말 좋아요. 하지만 어댑터도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130W짜리 어댑터인데 들고 다니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어댑터도 노트북 사양에 맞게 제공해 준 건 맞지만 들고 다니기엔 좀 불편해서 저는 PD 충전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키보드는 풀사이즈 키보드를 채택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타이핑을 할 때 불편한 점은 특별히 없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키의 반발력이 엄청나게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터치패드의 촉감 자체는 약간 마찰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사이즈가 작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사이즈를 좀 늘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터치패드에 제스처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 3개를 동시에 터치패드 위에서 쓸어내리면 모든 프로그램이 백그라운드로 내려가거나 손가락을 양옆으로 쓸면 실행 중인 다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솔직히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사용을 안 하고 있긴 해요. 익숙해지면 꽤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맥이랑 맥프로를 오랫동안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디스플레이에 되게 민감한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말씀드린 적이 없죠. 다시 할게. 아무튼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디스플레이인데요. 민감한 제 눈으로 봐도 디스플레이에서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어요. 디스플레이를 보면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15.6인치이고 상단과 좌우 베젤은 정말 슬림해서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패널은 UHD IPS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4K 해상도를 지원해줘서 아주 선명해요. 색 재현율은 어도비 100%를 지원해줘서 정말 다양한 색을 표현해줍니다. 색에 민감하신 분들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밝기는 최대 500니트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처음에 딱 최대 밝기로 했는데 눈이 좀 아팠어요. 약간 눈뽕 느낌?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은 아주 좋았습니다. 딱히 흠잡을 만한 곳은 없었어요. 그래도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맥북 프로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맥북 프로도 인스피론과 마찬가지로 500니트의 밝기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밝기로 맞춰놓고 영상을 같이 한번 틀어봤어요. 선명도는 제 눈에는 좀 비슷했고요. 색감에서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인스피론의 색감이 좀 강하고 맥북 프로는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밝기는 같은 500니트지만 제 눈에는 인스피론이 좀 더 밝게 보였어요. 디스플레이에서 두 제품의 우열을 가리기는 좀 힘들었고요.
색감과 밝기의 선호도의 차이, 이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디자인 작업, 영상, 사진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배터리는 97W시의 6셀 배터리로 최대 15시간까지 사용시간을 지원해 줍니다. 아무리 좋은 노트북이라도 배터리 시간이 좀 짧으면 정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한 노트북을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노트북으로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최고 사양 최대 밝기로 유튜브 영상을 연속으로 재생해 본 결과 약 5시간 넘게 재생할 수가 있었어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정말 넘치는 수준의 훌륭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준수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품의 주요 사양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면 9세대 인텔 코어 i7 9750H, 엔비디아 지포스 GTX 1650, 시스템 메모리는 DDR4 16GB, 저장 공간은 512GB NVMe SSD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M.2 여유 슬롯이 한 개 더 있어서 손쉽게 용량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는 윈도우 10 프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펙만 보면 최상급 사양인 XPX에 전혀 꿀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디자인이나 고급미는 XPX가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비슷한 스펙의 저렴한 가격이 인스피론만의 장점이죠. 최근에 인스피론이 점점 좋아지면서 XPS와의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인스피론의 인기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9세대 i7 9750H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헥사코어 프로세서로 총 6개의 코어와 12스레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클럭은 2.6GHz이고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할 때는 4.5GHz까지 부스트업을 쭉 해줍니다. 성능은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는 2020점이 나왔고요. 패스마크 기준은 13598점으로 8세대 헥사코어인 i7 8750H보다 약 1000점 이상 높았습니다. 전세대에 비해 꽤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수치를 말씀드려봤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영원히 관심이 없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급 사양 중에는 정말 빠른 편에 속합니다. 웬만한 멀티태스킹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그래픽카드를 보면 그래픽카드도 꽤 괜찮은 애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포스의 GTX 1600인데 게임 자체에서 고민 없이 그냥 고사양으로 맞춰놓고 게임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프레임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정말 잘 돌아갔어요. SSD는 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속도를 AS 벤치마크로 측정해본 결과 읽기는 1451MB/s, 쓰기는 722MB/s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SSD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아요. 그래도 요즘 나오는 NVMe 치고는 꽤 괜찮은 녀석을 넣어줬어요. 인스피론의 포트를 보면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헤드폰 잭, USB Type-A, HDMI, 썬더볼트 3 포트로 다양하게 지원을 합니다. 특히 썬더볼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파일을 빠르게 전송할 수도 있고 4K 영상 외부 출력도 가능한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PD 충전도 가능해서 기본 어댑터 없이도 충전할 수 있는 점이 편했습니다. 발열도 되게 중요한데요. 발열에 대해 말씀을 해드리면 무릎에 올려놓고 사용하기 불편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고요. 고성능 노트북 중에는 평균 정도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열만큼 냉각 시스템도 중요한데요. 냉각 시스템은 듀얼 히트 파이프와 듀얼 팬이 기본적으로 시켜주는데 지난번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드롭 힌지가 본체를 살짝 들어 올려서 냉각을 좀 더 도와준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신경을 써서 냉각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조금 더 발전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제품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음질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안은 지문 인식을 통해 가능한데요. 지문 인식키는 전원 버튼에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헬로우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스피론 7590 4K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좋은 디스플레이와 좋은 성능 그리고 휴대성까지 좋아서 저같이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진이나 이런 디자인 작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